자, 확률의 계산에서 1번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확률의 기본 계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A 또는 B가 발생할 확률이 지금 문제에 써 있는 것처럼 4분의 3이었다 이거야. 여기에. 그 다음 식에 보면 A 교집합의 B 여집합인데, 얘가 뭐냐면 A차 B야. A차 B. 그러면 집합으로 나타낼 때 A차 B는 어떻게 나타내냐? A에서 뭐를 빼는 거냐면 A 교집합 B를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얘가 현재 문제에서 말하는 6분의 1이었다 이거야. 그러면 A 또는 B의 확률이라는 것이 뭐냐면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을 더해서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는 거지. 자, 우리가 이걸 A 또는 B가 발생할 확률은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을 빼서 A 교집합 B의 확률을 빼는 건데, 지금 잘 보면은 PA와 요 PA 교비 요 두 개를 한꺼번에 해서 6분의 1로 썼고, 그 다음에 A 또는 B가 발생할 확률은 4분의 3이니까 여기에다가 PB를 더해라 이 말이거든 지금. 그럼 결과적으로 B의 확률, B가 발생할 확률은 4분의 3에서 6분의 1을 빼는 이런 정도의 계산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12분의 7이다. 1번 문제는 이와 같은 어떤 연산의 방법에 의해서 해결이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A가 발생할 확률이 현재 보면은 4분의 3이라고 돼 있고, B가 발생할 확률은 3분의 2야. 근데 A 교집합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기본적으로 확률을 계산해서 전체 사건을 1이라고 보고, 그지? 그 다음에 A가 발생할 확률과 B가 발생할 확률이 이와 같은 형태라고 먼저 집합의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A가 발생할 확률이라는 건 4분의 3이고 B가 발생할 확률은 3분의 2인데, 일단 이 둘을 만약에 더해주면은 값이 얼마냐? 4분의 3에다가 3분의 1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분모를 12로 통분해서 얘는 9가 되고 얘는 8이 되니까 사실은 12분의 17이 되면 확률의 범위 1을 넘어간다 이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체 확률은 1일 수밖에 없는데 12분의 5만큼이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보이는 이 교집합 부분이 있지, 교집합 부분은 최소로 12분의 5만큼은 저 사이가 살짝 겹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얘를 최소값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림은 어떤 거냐면, 집합에서 A집합과 B집합을 잘 보면 A집합의 크기가 B집합보다 더 클 수 있어서 B 자체가 그냥 교집합이 되는 상태. 그래서 교집합의 최대값은 3분의 2가 사실상 최대값이 될 수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집합은 최소로 잡았을 때 12분의 5가 되고 최대로 잡았을 때는 3분의 2가 되는 거지. 자, 세 번째 문제에서는 키포인트가 뭐냐면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배반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 배반 사건이 뭐야? 교집합이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교집합이 없다. 이걸 우리는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하니까, 문제에 주어져 있는 A 교집합의 B 여집합이라는 사건은 사실은 A차 B인데, A차 B는 A에서 A 교집합 B를 빼는 이런 연산이거든. 근데 교집합이 없대. 왜냐면 배반 사건이니까. 그래서 사실상 A가 발생할 확률이 그냥 5분의 1이더라 이거야.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A의 여사건의 B를 교집합했다. 그러면 이거는 B에서 A 교집합 B를 빼는 이와 같은 사건인데, 마찬가지로 배반 사건이니까 교집합이 없잖아. 그러면 B가 발생할 확률이라는 것은 문제에 주어진 대로 그냥
4분의 1인 거지. 따라서 A 또는 B가 발생할 확률은 뭐냐? 원래는 A가 발생할 확률에다가 B가 발생할 확률을 더해서 교집합의 확률을 빼자. 이게 A 또는 B가 발생할 확률이지만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A의 확률 5분의 1과 B의 확률 4분의 1을 더한 값을 그냥 답이라고 하자 이거지. 20분의 얼마야? 9가 답이었다 이 말이야. 자, 4번 문제. A의 여사건과 B는 서로 배반이고 A의 사건은 B 사건의 2배인데 그게 5분의 3이래. 그 말은 일단 A가 발생할 사건은 5분의 3이었고 B가 발생할 사건은 그럼 얼마냐면 10분의 3이야. 문제에 주어진 대로. 근데 A의 여집합과 B가 서로 배반이면 벤 다이어그램상에서 우리가 한번 그림을 확인해 보면 배반 사건이라는 건 A의 여사건을 이렇게 잡고 자 B를 이렇게 그냥 그려보자. 이렇게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배반 사건이니까. 그러면 이오 지금 A의 여사건을 내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러면 실제로 A라는 사건은 A의 여집합을 뺀 지금 빗금치는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 요 부분이 사실상 뭐냐면 A 사건인 거지. 빗금친 부분을 우리는 A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A 사건 안에 B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 눈으로 또 확인해 볼 수 있잖아. 그러면 A 교집합의 B 여집합이라는 사건이 A의 사건에서 A와 B의 교집합 사건을 뺀다는 말인데 A의 사건이라는 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5분의 3이었고 그러면 교집합 부분이 뭐냐면 A와 B의 교집합이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B 자체가 교집합이라는 걸 그냥 눈으로 볼 수 있잖아. B가 10분의 3이 교집합이더라 이거야. 그래서 계산할 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 나쁘지 않다. 자, 5번 문제는 표본 공간 S가 1, 2, 3, 4야. 그리고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들 중에서 중복을 허락한대. 자, 중복을 허락한다. 임의로 택한 두 집합을 A와 B라고 할 때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일 확률을 구하자. 일단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이런 생각이야. 집합 S가 원소 1, 2, 3, 4를 가지고 있는데 이 1, 2, 3, 4로 만들어지는 모든 부분집합들은 원래 16개, 2의 4제곱 개만큼인데 공집합을 제외하고 15개가 있다 이거야. 근데 A와 B가 중복을 허락해서 하나씩 뽑겠다. 그러면 A가 뽑히는 경우도 15개고 B가 뽑히는 경우도 15개 중에 하나겠지? 이걸 뭐라고 생각할 거냐?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하자 이거야.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전체 부분집합 S의 부분집합 15개 중 중복을 허락하여 하나씩 뽑는다 라고 하면 전체 사건의 경우가 15 곱하기 15만큼이라는 거 하나. 그러면 A와 B가 지금 배반 사건이니까 그림을 잘 보자. 우리 그림을. 자, 그림에서 보면 A 사건은 이렇게 돼 있고 B 사건이 배반 사건이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야. 그래서 영역에 대해서 요 영역을 A라고 치고 요 영역을 B라고 하고 요 나머지 영역을 C라고 할 때 지금 보이는 1, 2, 3, 4 있지. 1, 2, 3, 4 집합 S의 원소 1, 2, 3, 4가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1번도 A나 B나 C 2번도 A나 B나 C 3번도 A나 B나 C 4번도 A나 B나 C로 들어갈 거다. 그 말은 일단 1, 2, 3, 4가 들어갈 수 있는 전체 가지수가 1번도 3가지, 2번도 3가지, 3번도 3가지,
4번도 3가지니까 3의 4제곱만큼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데 문제에서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A도 공집합이 되면 안 되고 B도 공집합이 되면 안 돼. 그 말은 어떤 얘기냐? A가 만약에 공집합이 되는 상태라고 먼저 보면 A를 비어있다. A 집합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1번이 B 또는 C로 들어가니까 2가지. 2번도 B 또는 C로 들어가니까 2가지. 3번도 2가지. 4번도 2가지 해서 16가지 경우가 만들어져. A가 공집합인 경우야. 마찬가지로 B가 공집합인 경우도 그러하지 않겠냐 이거야. 16개. 근데 A 또는 A가 공집합이거나 또는 B가 공집합인 경우라고 하면 A가 공집합인 거 16개, B가 공집합인 거 16개인데 둘 다 공집합인 경우가 존재하니까 둘 다 공집합인 한 가지 경우를 빼자 이거야. A가 공집합인 요 16가지 경우 안에는 B가 공집합인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 B가 공집합인 부분 안에는 A가 공집합인 부분이 또 겹칠 테니까 A 또는 B가 공집합일 경우는 16가지를 2개 더한 다음에 둘 다 공집합인 한 가지 경우를 이렇게 뺀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랬을 때, 자, 이제 설명이 다 됐어. 전체 경우의 수는 15 곱하기 15고, A와 B가 배반 사건이 되는 경우는 전체 3의 4제곱까지 경우에서, 자, 3의 4제곱까지의 경우에서 뭐를 뺄 거냐면, A 또는 B가 공집합이 되는 16개 더하기 16개 마이너스 1 이만큼을 빼겠다는 거야. 그러면 81개에서 31을 빼는 거지. 그래서 50까지가 되고 확률은 전체가 15 곱하기 15 분의 50이다. 이렇게 나타내면 확률의 계산이 마무리가 되는 거지. 약분만 한번 해보자. 5로 나눠서 여기는 10이 되고 또 5로 나눠서 이게 얼마야? 9분의 2인가? 그지? 9분의 2? 이렇게 계산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야. 자, 내가 첫 번째 방법이라고 했어. 집합의 어떤 벤 다이어그램의 상태를 이용하겠다. 근데 이게 되면 좋은데 만약에 나는 이게 잘 안 되더라. 난 이 부분이 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분류. 자, 어떤 식으로 분류할 거냐. A와 B가 모두 배반 사건이에요. A와 B가 배반 사건인데 A가 공집합은 아니래. 그러면 A 집합의 원소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1번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이런 거야. A 집합의 원소가 하나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B 집합은 몇 개를 만들 수 있냐? A 집합과는 배반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1번 원소를 제외한, 그지? 나머지 2, 3, 4로 만들어지는 모든 부분집합들이 8개가 만들어질 건데 B도 공집합이 되면 안 되니까 하나를 빼자 이거야. 그래서 B집합으로 만들어지는 가지수는 7가지인데 B는 7가지지만 A는 원소를 하나만 갖는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게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해서 4가지 경우가 존재하니까 얘를 28가지 경우라고 치고 A집합의 원소가 2개일 때 그럼 마찬가지로 B는 몇 개를 만들 수 있어? 1, 2를 제외한 3, 4로 만들어지는 부분집합 4개 중에서 공집합 하나 빼서 3가지인데 그러면 그 3가지에 대해서 A집합이 원소 2개를 가져가는 경우는 4개 중에 2개를 가져갔다 4 컴비네이션 2 6가지니까 6, 3, 18 18가지가 되고 A집합의 원소가 만약에 3개가 되면 B집합은 자연스럽게 뭐만 가져가야 돼? 4만 가져가는 거지. 그걸 우리는 한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고 따라서 그 한 가지에 대해서 A집합이 원소 3개를 가져간다. 1, 2, 3, 4 중에서 3개를 가져가
4 컨비네이션 3, 그러면 이게 4가지가 되는 거지. 근데 A가 만약에 원소 4개를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 왜냐면 B가 그러면 공집합이 되니까. 그래서 A가 원소를 하나 가져가는 경우는 28가지, A가 원소 2개를 가져가는 경우는 18가지, A가 원소 3개를 가져가는 경우는 4가지잖아. 그러면 28가지에 18가지에 4가지를 더하면 이게 몇 가지가 돼? 50가지가 돼. 자, 지금 이 두 번째 방법 있잖아. 두 번째 방법은 요렇게 자 나눴어. 자,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어떻게 한 거냐면 분류하여 센다. A 집합의 원소가 하나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로 나누어 셌다 라고 생각하는 분류의 방법. 분자에 올라가는 값이 50개라는 거고, 첫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센 거냐? 집합의 관계를 이용해서, 물론 중복순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용하긴 했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이 아마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아마도 해줘야 될 것이다 이거야.